보면은 그 해로운 건 아닌데 공부 쪽이나 어떤 삶에 대한 정리 문제 같은 것들이 그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멈출 수가 없이 계속 사유가 되고요. 어떤 결과가 돼야지 멈춰지고 중간에 멈추려면 잘 안 멈춰지고 멈추려면 좀 과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절로 멈출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멈춰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정법에 대한 사유면 안 멈춰도 돼요. 불법에 대한 사유면 계속 가시는 거고요. 불법이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불법이다라는 건 예를 들면 화가 날 사람이랑 화가 날 때에도 이 화를 왜 나지? 화를 참아야지라는 사유라면 불법인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법을 떠난 사유가 즐기는 어떤 사유들이 되는 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멈추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신데렐라와 왕자는 멈춰야 되는 거고요. 신데렐라와 왕자의 상상이 되면 멈춰야 되는 거고, 법에 관련해서 상상이 되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사유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가, 그리고 그 앞에 한 가지가요. 어디에 집중하면이라는 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의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밖에 걸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보고 듣고의 등등에. 이거를 멈춰버리게 되면 감아버리거나 하나에 집중해버리면 이제 심심하니까 바깥 것도 통해서 마음이 못 일어나니까 안에서 이제 저장됐던 것들이 올라오죠. 발휘하시겠어요.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안의 생각이. 그래서 집중하고 있다면 이 안의 생각마저 없어지면 삼매에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삼매에 들기 전에 바깥 거를 이제 통제해버리면 안에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안에 게 올라오는 것 중에 두 종류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법에 관련된 거냐, 하나는 법이랑 상관없냐, 신데렐라냐. 혹은 과거에, 신데렐라라는 거 꼭 즐기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후회되는 것들 막 이런 거. 이렇게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지는 것들. 그런 두 개잖아요. 그래서 법에 관련된 거면 사유로 계속 하시고, 법이 아니다라면 멈춰야 되는 거죠. 법이 아닐 때 멈추는 게 잘 안 되면 저기다 집중해서 멈추면 되거든요. 그때 잘 안 되면 전에 진성님이 질문하셨듯이 초기 경전에 부처님 말씀 계시듯이 그 분노가 나오면 아름다운 표상으로 돌리고, 아름다운 표상이면 부정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은 신데렐라와 왕자가 나왔다. 그럼 자기 입장이 다르겠죠. 자기가 남자면 왕자일 거고 여자면 자기가 신데렐라일 건데, 하여튼 왕자도 잘 이쁘고 신데렐라도 이쁘잖아요. 이쁘면 이제 부정관을 해갖고 곧 늙을 것이다. 곧 쭈구렁쭈구렁해질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부대기가 쓸 것이다. 뭐가 부정관이 쭉 죽은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멈추든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근데요. 이 부정관은요, 근데 하나만요. 네. 요 부처님이 주신 부정관은요, 마인드 컨트롤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유의 조작인 측면이. 근데 마인드 컨트롤이랑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뭐 이렇게 공중으로 떠올려서 뭐 지구 바깥으로 보내갖고 뭐 이렇게 하고 없애버린다. 뭐 마음의 괴로움을 심상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종이로 하고 날려버린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이요. 최면처럼. 그것도 일시적으로 마음이 리얼하게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편안해지는 여요. 일시적으로 편안해지는 게 리얼하게 해야 되는 거죠. 리얼하게. 그런데 그 일시적으로 편안해지는 건 리얼하게 하게 되면 그것도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뇌에는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여러 루트가 있어요. 그래갖고 리얼하게 경험할수록 장기 기억이 돼버려요. 기억의 메커니즘은 요새 뇌과학이 얘기하는 건 그 감정이 즐겁거나 슬펐을 때에 장기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흥분과 비탄일 때. 좀 전에 부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리얼한 거지, 사실적으로. 흥분과 비탄, 즐거운 거와 비탄이 리얼하지 않으면 장기 기억에 잘 아로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경험을 리얼하게 한다면 결국은 경험, 이 경험이나 실제 경험이나 마음으로 경험하거나 그게 그거다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래도 이게 일시적, 이 문제가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일시적이다라는 게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에 속하는 거고, 지금 부처님께서 부정관하라는 거는 마인드 컨트롤에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거든. 곧 그렇게 될 것이거든. 이거는 가상이거든요. 쏴 없앤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방편이라는 게 저는 그 거짓이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수순과 차제인데, 모든 방편은 다 오로지 사실만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정관 주신 것도 사실에 근거한 걸 주신 거예요. 지금 벌어지진 않았지만 곧 늙을 거니까. 그래서 주신 모든 방편은 다 사실에 기초를 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걸 그 사람한테 지금 잠깐 뭘 주려고 우리가 방편을 그렇게 오해하는데, 방편의 본래 뜻은 수순차제라는 뜻이지 없는 얘기를 그 사람에게 거짓을 했다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해탈한 사람은 거짓말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나는 중생에게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주신 부정관, 이렇게 아까 저기가 아름다운 데서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다라는 거죠. 지금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랑은 이건 가짜잖아요. 지금 없는 허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건 계속 하려면 아까 앞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고 또 금방 돌아온다. 자기 기억이 잘 안 돼요. 심상화가. 아무리 심상화를 리얼하게 하려면 1심3매 된 사람 정도인데 1심3매가 된 사람이라면 뭐하러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진짜 심상화가 거의 단일하게 일단 어느 정도 완벽하려면 3매가 돼야 되거든요. 3매가 됐다면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유의 조작을. 부처님께서 깨달음 중에 제일 못한 게 사유의 조작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유의 조작은 아까 제가 비록 리얼하게 경험하면 장기 기억이 된다고 그랬지만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걸 거의. 그 정도면 3매 경험하려면. 3매가 된 사람이면 그거 안 한다.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단기적으로 표피적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런 것들이 단기니까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일시적으로. 그리고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뢰야식의 장기 기억 때문에 장기 기억이 꼭 아뢰야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장기 기억이 아뢰야식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치매 걸린 분들이 단기 기억이 없어져 갖고 못 알아보더라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보통 알아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옛날에 장기 기억된 것들은 얘기하잖아요. 수녀님이면 그 시간에 꼭 이러고, 제가 실제를 들은 얘기입니다.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워.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 치매가 됐을 때 세상을 그 전까지 아름답게 산 사람은 그 아름다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단지 없어. 막 산 사람은 막 나오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이 주소하시죠. 이게 그래서 부끄러우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수녀님 보고 텔레비에서 잘 살아야겠다고 느꼈다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 옳다라고. 그러니 이 세상의 장기 기억만 해도 그런데 아뢰야식에 저장된 대로 가는 거죠. 죽은 다음에. 치매도 일종의 작은 죽음인 거거든요. 진짜 죽은 다음에 그 오랜 세월을 저장된 대로 그대로 다시 가는 거죠. 저금통.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치매 전까지를 아름답게 산 사람은 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기억만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치매 걸려고 단기 기억만. 이건지 뭐 그대로 성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로운 법을 치면 안 되는 거죠. 치매 걸리면 해로운 법 열심히 지었던 사람은 계속 해로운 법 할 거잖아요. 그 이석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나이 들어가고 추했는데 치매 들어갔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나마 자기 정신이 참을 텐데 대낮에 제정신이 나갖고 치마만 몸을 쫓아다니면 이 자식들 보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아까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을 때, 한 가지 공부를 지으면서 사유를 하거나,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고,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볼 수 있으면, 윗바사나에 가까운 건가요? 네. 흔히 대념처경의 사띠거든요. 네. 흔히 윗바사나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흔히들 그냥 고통이 오거나 화가 오면 주시하라고들 많이 가르치잖아요. 대념처경을 한번 보시면 신수, 심법의 심에 있어요. 심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화가 있다면 화가 있다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화를 여유였다면 여유였다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관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관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흔히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하는 거랑 달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기가 화가 뭐가 남았는지 노트에 다 적어봐야 돼요.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그래서 나는 어떨 때 화가 제일 많이 나는지를 자기 걸 알아야 돼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물론 공통적으로는 상대가 이익을 보고 나한테 손해를 끼칠 때 화가 나요. 이건 꼭 돈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견해가 맞고 너는 틀리다 할 때도 화가 나고, 모든 것, 견해가 됐건 뭐가 됐건 나는 이익 볼게, 그대는 손해봐라, 이웃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화가 난다고 부처님 얘기하셨거든요. 그 중에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상대가 재물로 손해를 끼치면 화가 난다. 제일 화가 난다. 상대가 내 명예에 누를 끼치면 제일 화가 난다. 상대가 거짓말만 하면 제일 화가 난다. 이게 다 다르니까 1번, 나는 상대가 어떨 때 제일 화가 나나. 2번, 이렇게 쭉 적어보는 거예요. 종류. 그래서 이거를 적기가 애매하다면 욕망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욕망에 10가지 넘는 게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얘기하죠. 그걸 적고서 그 다음에 화가 그러면 이런 건 있고, 우리는 참회 개정회를 했기 때문에 화가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는 또 안 한다. 누가 했더라도 이거는 내가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죠. 나뉜 다음에 이제 화가 직접 낼 상태가 왔어요. 누구랑 화가 와요. 그러면 상황에서 그때 일단 화를 1번 참고 사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유로 들어가고 이게 화를 낼 만한 일이었나, 이 상황이 전체를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에 갖고서는 이 화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먼저 사유해야 돼요. 이 상황이 화가 일어날 만한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없앨 것인지, 이 화를 사유를 통해서, 그리고 없앴다면 어떻게 없앴는지, 그래 다시는 이와 같은 화가 왔을 때에 나는 어떻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지, 이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 사유를 한번 알게 되는 게, 앞으로 미래에 이런 똑같은 종류의 화가 와도 나는 이거를 어느 정도 잘 대처하거나 아예 이 화는 없어졌다, 이렇게 될 때가 와요. 그리고 화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많지가 않아요. 거짓말이라는 거, 상대가 거짓말할 때 화가 난다 하면 거짓말 한 종류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상황이 많은 거지. 거기에 이제 별하별 상황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테마를 정해놓으면은 막연할 때에는 이 세상의 화를 다 대응할 수가 없어요. 종류가 실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이면 거짓말 하나로 포섭이 됐고, 명예는 명예 하나로 포섭이 됐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유하다 보면은 상황이 틀려도 본론이 같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사유해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하다가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다 돼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현상적인 마음을 관찰하는 게 있어요. 마음의 전체를 관찰하는 거. 화가 올 땐 화를 주시하고, 탐이 있으면 탐을 주시하고, 이제 그것은 어떤 특별한 종류를 주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 전체를 주시하는 거예요. 그건 좀 더 공부가 앞에 거가 돼야 되는 거지, 뒤에 거 먼저 가게 되면은 그거는 힘들어요. 부처님이 주신 순서도 그래요. 앞에 거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비유컨대 구름이 많이 꼈어요. 뭉게구름이. 햇빛 한 점 안 보여요. 전부 다 구름밖에 없거든, 머릿속에. 근데 거기서 어떻게 주시할 거예요? 네. 오히려 맑게 개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요. 개서 구름이 군데군데 있을 때에 오가는 것들이 보이듯이 그래야 주시가 되거든요. 또 다른 얘기로는 마음을 주시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죠. 마음은 마음을 주시 못해요. 맨 처음에 시작을 마음으로 주시하려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본성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 싸띠다라는 건 윗바사나에 손잡벌 되는 거예요. 본성에. 마음이랑은 달라요. 맨 처음엔 마음으로 주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본성이 드러나서 마음을 별도로 주시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근데 너무나 꽉 차 있어갖고 마음만 굴러가면 본성이 드러나서 주시할 수가 없다. 구름 때문에 햇볕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구름이 어느 정도 얼기설기 돼갖고 햇빛이 나와야지만 그 햇볕이 구름들을 관찰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약한다면 앞에서는 화가 올 때 그 상황들을 봐서 어찌 왔는지 사유하고 어찌 없을 건지 사유하고 없애라.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고요. 그렇게 사유하다 보면 화들이 점점점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8가지 마음이 대념초경 보시면 나와요. 8가지 마음을 다 그렇게 공부하고 끝에 거 빼고 공부하고 많이 공부가 됐을 때 한 4가지 마음을 넘어섰을 때 앞에 거에 그때부터 이제 아까 마음 전체를 관찰하는 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전부터 해도 되긴 돼요. 처음부터. 근데 그것은 마치 아까 처음부터 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러 가는 것 같아버려요. 근데 옆에 그렇게 제가 화가 나는 거가 이제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화를 내면서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항상 내세우더라고요. 나는 이랬으니까, 난 이러면 안 되니까, 나라는 존재를 나와서 나라는 걸 좀 뺐어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나는 없다. 그러니까 좀 많이 이렇게 더 편해지는 것 같거든요. 주위 환경이. 그것도 제가 공부 짓는데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잘 가고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아까 집착과 저항이다라는 게 아소, 나의 것이라는 건데 아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네. 나로부터. 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의 것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순서는 나의 것부터 많이 떨구고 네. 그 다음에 나가 이제 무아에 가깝게 점점점 가는 거거든요. 둘 다를 같이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집중을 눈을 뜨고 하다가 보면은, 판매를 하다 보면은, 빛이든 사물, 집중하다가 눈이 많이 감기고, 그러거든요. 눈을 감기면, 어느 호흡에 집중을 하게 돼요. 호흡을 집중하면은 거기에서 니미타나 뭐 어떤 형상이 보이게 되는데, 눈 뜨고 계속 집중을 해줘야 되기 옳은 건지, 눈을 감아서 어느 정도 뜨고 있다가 집중하다가 감아서 내면으로 더 그 호흡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잘 구분이 못하겠습니다. 그 호흡만은요, 네. 호흡만은 감고 해줘도 괜찮아요.
호흡 관찰은. 네. 그 눈으로 보는 수행 주제일 때에 눈 뜨고 하는 거고요. 그 호흡은 반개, 둘 다가 있어요. 방법이. 반개하면 좋아요. 반개. 반개. 네, 떴으면 좋은데 네. 만약에 처음에는 잘 안 떠져요. 감겨져요. 이유는 관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정밀하게. 정밀하게 관찰하려다 보니까 자꾸 감아줘야지만 그 바깥 세상을 안 보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반개에도 자꾸 약점이 보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감고. 네. 감고 해도 무방하고 그 호흡 관찰을 하면 숨이 조작이 되잖아요. 자꾸 호흡이. 그렇지 않아요? 호흡을. 그러니까 들숨 날숨에 예.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관찰하다 보면 네네. 그걸 관찰하다 보면 자연 호흡이 안 되고 자꾸 그 자기 멋대로 더 길어졌다 더 짧아졌다 대충날쭉 한다라는 거죠. 숨이 자꾸 조작이 돼요. 그럴 때 그러니까 어디 방법에서는 그게 싫으니까 어디 단전이나 뭐 등등등에다가 거기다가 거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연호흡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앞에 그 초선이 선행이 안 되면 삼매를 선행을 안 하고 바로 그 호흡 관찰 방법으로 들어가면 다 조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만약에 그걸 먼저 한다면 삼매 혹시 저기 나타라자님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이 동영상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다면 처음에 호흡을 하는 방법이 삼매 없이 진행할 때에는 이것은 윗바사나지만도 사티지만도 삼매랑 똑같아요. 모든 것은 수행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로부터 시작해요. 일으킨 생각은 예를 들면 노란색을 심상화하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노란색이라는 걸 떠올려야 되죠. 색깔 떠올리기 전에. 뭐 빨간색인데 노란색이 떠올릴 일은 없는 거죠. 혹은 노란색이란 이름을 안 외쳤는데 노란색이 떠올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하는 게 일으킨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노란색이 그 다음에 떠오르잖아요. 그럼 노란색을 계속 주시하는 게 지속적 고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숨에도 처음부터 사람들이 숨을 직접 보러 가잖아요. 영상으로요. 관찰한다는 건 영상이에요. 그 영상 관찰하러 들어가기 전에 들숨 하고 일으킨 생각을 해야 돼요. 날숨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들이쉬고 있다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일 때 날숨인 줄 알고 요렇게만 해도 돼요. 일단 영상 볼 거 없어요. 숨 자체를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일으킨 생각으로부터 들숨, 날숨. 내쉬고 있다. 들이쉬고 있다. 내쉬고 있다. 들이쉬고 있다. 대신 숨의 길이 체크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은 영상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자연이 어느 순간에 많이 이제 깊이 조용해지잖아요. 마음이 조용해지면 좀 있다가 들숨, 날숨하는 생각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점점 없어지면서 고찰이 되기 시작해요. 숨이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숨 자체가 이때도 길고 짧은 거 볼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숨 들어가는 것만 지금 이제 말하는 건 하지 말고 속으로 그렇게 되면 저절로 좀 있다가 더 고요해지면은 깊으면 깊은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숨이 관찰되기 시작해요. 대념적인 여정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게 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이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한목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달라요.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들숨 날숨이 국민학교 유치원 그 다음에 고찰 들숨 날숨이지만 하는 게 국민학교 짧은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가 중학교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려가 고등학교 신행을 편하면서 대학교 이렇게 그 안에 한목에 나오지만 그 여정 한 번에가 아니에요. 다 다른 겁니다. 앞에 거가 안 되고 뒤에 게 안 되는 겁니다.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 그러면 자꾸 숨 조작될 거예요. 그냥 되겠습니다. 네, 오늘 끝내겠습니다. 오늘 하나씩 해주세요.